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저기 뭐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블랙 먼데이다. 그래갖고 암호화폐 가격이 다 내리고, 파이코인 가격도 좀 내리고,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좀 참 이상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하게 되면 한쪽에서 관세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관세를 올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럼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가 안 된다는 소리죠. 금리 인하가 안 된다는 소리는 주식시장하고 코인 시장에 나쁘다는 소리죠.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부 다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나쁘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 그래갖고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요? 가령 한국이 미국에다가 뭐를 수출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 니네 우리한테 관세를 때려서 오케이. 우리도 니네한테 관세 때릴래.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몇몇 제품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관세 때릴 게 뭐가 있어? 전부 미국에다가 팔아갖고 돈 버는 나라들이.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제가 파이코인 뭐 이번 연휴 때 저희 집 아이가 그래요. 아빠 파이코인 왜 언제 왜 또 뭐가 문제 있어? 뭘 연기했어? 그래서 연기한 게 아니야. 연기한 게 아니고 KYC 신청 안 한 사람한테 기회를 더 준 거지. 아빠 같은 사람한테는 연기가 안 된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 너네처럼 다 KYC 통과된 사람은 지갑으로 다 들어온 사람은 연기된 게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 안 된 사람만 시간을 더 줬다라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아직까지 KYC가 안 된 사람한테는 시간을 더 준 거지. KYC 다 통과된 사람들은 그게 한 1,500만 명인지 1,800만 명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런 손해 본 게 없는데 막 뚜껑 열려갖고 난리야.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KYC 다 통과되고, 아, 9번까지 전부 파란색 된 사람이 이번 유예기간 연장됐다 그래서 손해 본 거 있어요? 이익을 보면 이익을 받지 손해 본 게 없는데 막 투덜댄다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그, 그래서 좀 냉정하게, 파이코인 냉정하게 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알죠. 어제 제가 이제 하버드 막스 회장,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가상화폐, 우린 그따위 거 투자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모토가 지적 겸손이거든요. 지적 겸손.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꼭 정답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이분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 양반을 존경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워드 막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그런 거 안 한다. 빌 게이츠 형님, 이 형님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좀 뭔가 좀 이 형님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겠지만 뭐 좀 이상하죠, 이 형은. 그렇죠. 이 형은 나름대로 어떤 복선이 있을 거예요. 이 빌 게이츠 회장님은 음, 그런데 또 이 빌 게이츠 회장님이 가상화폐 이렇게 막 공격하면서 이 양반이 또 파이코인하고는 관련이 많죠. 이 양반은 나름 어떤 복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역할을 달리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참, 오늘 입춘이에요.
오늘 밤 11시 10분에 입춘이죠. 입춘이 되면 뭐가 많이 바뀌죠. 입춘 대길. 그래서 우리 파이코인 기다리시는 분들도 입춘이 되면 이제 기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기운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동지는 지났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물질 세계에 드러나는 거죠, 입춘이.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려면 자기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누구라는. 좀 뭐 아시게 되겠죠, 다들. 이거거든요. 워렌 버핏도 존경하는 투자의 신에게 비트코인을 물었더니 우린 그런 투자 안 해. 그래서 이분이 이런 소리 안 하는 분인데 뭐 기자들이 문제를 이렇게 땄는지 이분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투자 안 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가치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 산정이. 근데 그래서 내재 가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빌 게이츠 형님은 뭐 이런 소리 했다고 막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이 형님 좀 삐딱한 사람이긴 한데 그래 뭐 이상한 거 하다가 저 마누라한테도 쫓겨났죠. 좀 골치 아프죠, 이분. 이상한. 그런데 이게 3년 전에도 무르체굴 코인 탐사대에 2020년 9월 23일 파이네트워크 빌 게이츠 재단 파이네트워크하고 계속 이분이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이코인 뒤에 이 형님이 있을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생각하는 가상화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상화폐랑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있었었는데 이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3년 전에 이제 무려 제 채굴 코인 탐사대에서 한 거고. 그런데 이제 하워드 막스 거를 먼저 얘기하면 파이코인은 예외일 거라는 거죠. 왜 예외냐? 어제 제가 이제 그 유로 달러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이제 메모 보면 2000년대 초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 20개,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시스코, 월마트, 엑슨모빌, 인텔, 시티, IBM, 신탁, 홈디포, 버라이즌, AT&T, 파이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퀄컴, 존슨앤존스, AIG, 프록터앤갬블, 코카콜라, 머크. 이게 2000년도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 20개였는데 2024년도에 이 20개 중에서 몇 개가 살아남았느냐? 6개만 살아남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엑슨모빌, 홈디포, 프록터앤갬블, 존슨앤존슨. 나머지는 다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다 털려 나갔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게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불해야 될 적정한 가격은 얼마냐 이거. 이렇게 보는 거거든, 이 사람이. 미래 가치가 지금 파이코인은 지금 그런 파이코인 같은 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희 집 아이가 딸내미가 아빠 그 10불이라도 상장 때 10불만 가면 좋겠는데 상장 때야 10불 갈 수 있지만 뭐 1년 내로 300불도 더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적절한 가격을 계산하는 게 보통 퍼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100만 달러를 벌고 내년에 10억을 벌고 문 닫을 회사가 있다. 내년에 1년만 하고 이제 문 닫을 회사가 있다. 떴다방 회사인데 1년에 10억 벌고 문 닫는다. 그럼 지금 얼마 내야 되느냐? 정답은 한 뭐 9억을 내든지 8억을 내든지 그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올해 10억하고 내년 10억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이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이제 퍼로 보통 보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한 여태까지는 이거를 1년만 앞을 보는 게 아니라 15년, 16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코인이 한 10불이다. 10불이다. 그럼 160불. 16년은 지속되는 거로 봤다라는 거죠. 근데 기술주 회사 중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30배를 준다라는 거죠. 이 회사들은 한 30년 동안 돈을 그렇게 벌 것이다. 경쟁자들한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요번에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나온 그 AI 딥시크 때문에 막 주가가 폭락을 했었었죠. 아이고 30년간은 왕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몇 년 못 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은 블랙스완 엔비디아 폭락은 시작이다. 왜? 펄을 30배 받거든. 그런데 파이코인을 보게 되면요. 파이코인을 보게 되면 어디 갔노? 이제 파이코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있어요. 미래가치, 내재 가치를 하는 게 현금 할인 모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다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얼렁뚱땅 하고 넘어갔는데 배당으로도 볼 수 있고 현금 할인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는 현금 할인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뭐 내년 1년만 하는데 100만 불을 벌고 문을 닫는다. 그럼 지금 얼마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한 30년 동안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어 이게 지금 중국에서 뭐가 나오면서 아닐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폭락했다 그랬잖아요. 퍼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보면 남들이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파이는 저희 집 아이가 뭐 10불만 가면 좋겠다는 상장시에 10불 가도 나중에 314불은 그냥 돌파하는 이유가 이게 경쟁자가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KYC를 경험했잖아요. 이게 이제 뭐 KYC 한 1,500만, 1,800만 뭐 많이 하면 한 2천만까지도 하겠죠. 이게 흉내낼 수가 없잖아요. 엔비디아는 이 기술주라는 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이게 10년, 20년, 30년 간다는 게 참 불가능하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빼놓고 나머지는 뭐 다 그냥 아웃됐잖아요. 남아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이 오프라인에서 먹고 사는 것 같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도 초에 기업 중에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0년 죽 썼었죠. 죽 쓰다가 이제 빙, 인공지능 어떻게 참 잘 인수해가지고 다시 떠오른 거죠. GTP로 해서 떠오른 거지. 그래서 지금 이 파이코인처럼 이런 정말 막노동, 아주 개 막노동 하는 진짜 사람을 투입해서 해서 성공한다 그러면 이거는 따라잡히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다른 경쟁자들이 못하니까. 가령 인도나 중국이나 쪽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못 믿잖아요. 이네 나라 애들만 한 거잖아요. 파이코인처럼 초반기부터 150개국, 160개국, 200개국에서 검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면 펄을 얼마 줘야 돼요? 30, 50 줘야죠. 최소한 30 줘야죠. 30. 그러면은 시초가가 적정가가 10불이라 그래도 300불까지는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10불이다. 이게 10불이 적정가다라고 해도 300불까지는 산다라는 거죠. 미래 가치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파이코인이 상당히 괜찮은데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코인에 반대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하워드 막스 같은 사람이
사람의 견해도 다른 암호화폐에 달리 내재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파이코인 같으면 예외일 것이다라는. 그리고 또 우리 빌 게이츠 형님, 좀 삐딱한 이 형님, 이 형님이 좀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좀 이상한 섬에 가서 앱으로 시작하는 섬에 가서 뭐 이렇게 이상한 좀 뭐 그런 거 있죠. 미국 부자들, 저 클링턴 부부 30년간 뭐 사람들이 좀 이상했으니까 거기에 좀 연관되고 뭐 아무튼 그런 좀 이상한 형이긴 하지만 저 형이 또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파이코인하고는 깊숙이 관련이 있고 그것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전혀 쓸모가 없다. 이 사람 노벨 경제학상 유진 파머 교수도 이런 소리를 했다. 뭐 다들 10년 내에 비트코인 빵원될 것이다. 뭐 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간단해요. 아까 이게 20년 지나면 많이 바뀐다. 이게 20년 지나면 10년 앞도 못 본다. 근데 내재 가치가 없지 않느냐. 결국은 내재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자체가 내재 가치 아닌가? 저는 뭐 비트코인 그렇게 내릴 것 같지 않은데요. 블록체인으로 그렇게 쫙 해서 막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블록체인으로 사람을 연결해 둔 게 그게 커다란 내재 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공감하지는 않고 그래요. 그래서 파이코인은 더하죠, 뭐. 진짜.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리에이스 님도 2주 전에 빌 게이츠 재단과 했었다. 또 2년 전에 파이맨이라는 분도 파이코인과 빌 게이츠 재단 뭐 이렇게 다. 그러니까 항상 이 빌 게이츠 이 형님은 M&A 전문가잖아요. M&A 전문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보고 있는 거죠. 어, 뭔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로 달러 이게 어마무시하게 유로 달러는 이제 미국 밖에 있는 달러죠. 미국 밖에 있는 달러. 유로 달러 어제 설명드렸지만 유로 달러라는 용어는 외국 은행 또는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있는 담보가 안 되는 미국 달러 표시 예금, 옵쇼어 예금이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옵쇼어 어카운트로 있죠. 또 유로 달러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보유가 되기 때문에 준비금 요건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가 돈이 어마무시하게 이게 바하마, 케이만 제도에 이런 데 있는 돈. 이런 데 있는 돈이요. 이런 데 있는 돈이 거기에도 있었거든요. 키프로스에도 있었거든요. 2013년도에.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자를 부과하니까 이자를 부과 안 하다가 이자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그 돈이 밖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비트코인을 통해서 나왔죠. 그렇게 도망쳐 나왔죠, 거기서.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스타가 된 거죠. 이 어마무시한 유로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과 몇몇 코인으로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몇몇 코인 중에 파이코인이 굉장히 큰 쉐어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로달러가 갖고 있는 시장을 미국이 주도가 되는 암호화폐가 암호화폐 서너 개를 해서 이거를 다 흡수하겠다. 그래서 강달러를 약달러로 만들겠다. 그리고 금리도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금 뭐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코인 시장 내려오고 주식 시장 내려오지만 조만간 다시 다 올라요.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융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을 것 같고, 또 이 빌 게이츠 형님이 하고 파이코인하고도 정말 관련이 굉장히 깊숙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어, 저, 이 기자분들 제가 원문을 못 봐서 그러는데 이 가상화폐 이분들이 쓰는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이게 이분이 가상화폐가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가상화폐에 이 사람이 쓴 단어 가상화폐라는 게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건지 안 그러면 파이코인도 얘기하는 건지는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성향을 살펴보면 또 이런 사람들 이런 기사 같은 걸 보면 파이코인은 제가 보기에 파이코인은 빌 게이츠하고 굉장히 어떤 관련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십몇 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이 사람이 안 봤을 리가 없거든요. 예, 오늘 입춘 우리 파이코인 오늘도 뭐 지금도 저 우리 사장님 한 분 또 오셔갖고 뭐 상담하고 계신데 아직도 저렇게 KYC 통과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니까 연장하는 게 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